불광 법우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송년 법회가 됐습니다. 뭐든지 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도 잘하고 중간 진행도 잘하고 끝도 잘 맺어야 됩니다. 마치 시작은 거창히 했는데 진행도 지지부진하고 끝도 맺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용두삼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개인 일이나 단체 일이나 또는 국가나 사회의 모든 일들이 시작도 엄숙하게 시작하고 진행도 정성스럽게 진행하고 끝도 분명하게 맺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일 끝에 말끔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불광의 중창불사를 시작을 했고 작년에 법당 준공 행사를 했습니다. 다들 작년 법당 준공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중창불사가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법당 또는 어떠한 불사를 할 때 준공 행사를 하면은 거의 다 끝난 것이 일반적인 예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준공 행사를 하고 난 이후도 여러 가지 행사가 또는 여러 가지 불사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진한 공사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건물의 외부에 방음시설이라든지 또는 방풍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비가 오면은 우수를 막는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연화당 불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만불전 불사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해에는 만불전 불단을 잘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을 하고 만불도 조성에 들어가고 그래서 만불도 모시는 봉불 의식도 하겠다고는 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간이나 또는 모든 부처님이나 법당 장엄들이 내년에 모두가 다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연초에 뭔가 새해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마음을 세운, 즉 원력을 세우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돌이켜보면은 정초에 세웠던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어떠신지 잘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회는 또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올 한 해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잘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대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올 한 해에 해야 될 일들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공사비 20억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20억을 다 지불하지 못하고 약 한 12, 3억 정도만 지불하고 한 7, 8억 정도는 내년으로 넘겨야 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도 해야 될 일들이 많지요. 저희 법회에는 내년에 제2불광운동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올 한 해 계속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연초에 그 내용들을 대략은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제2불광운동, 법당을 지었으니 법당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제2불광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큰 무리 없이 저희 불광으로서는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올 한 해가 어떤 해였던가, 교수신문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되지 않는 것을 진실된 것이다. 이렇게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느냐. 사슴을 말이라고 한다. 사슴이 말이 될 수는 없죠.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연초에 저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겪었던 그런 해기도 했습니다. 올 1월 10일 날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2월, 3월 달에 퇴원을 했습니다. 간이 좋지 않아가지고 간을 갈아 끼우느라고 병원에서 한 거의 2개월 반 정도를 입원을 해서 그렇게 하고 나왔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택에 아무 문제 없이 잘 회복을 해서 이제 며칠 아니면은 1년이 됩니다만은 1년이 되면은 아마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보살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보면은 세월 사고가 났지요. 또 오늘 1년 내내 세월호 사고에 인해서 우리 사회는 뒤숭숭하게 말이 그렇게 많았었던 해입니다. 국가의 위기관리가 너무나도 허술하고 국민의 안전가치의식이 너무나도 허술하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 세월호 사건이 나서 거의 몇백 명의 귀중한 생명이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인간의 욕망, 탐욕에 의한 물질 가치의 선호와 생명 가치의 무시, 이러한 의식 속에서 세월호 사건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월호의 사건이 이제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역시 부처님 가르침, 탐진치 삼독심을 제어하고 열심히 바라밀행을 해서 반야바라밀, 즉 반야지혜를 깨닫고, 그래서 정말 우리 불광에서 내년에 내세우는 반야 바라밀국토
바람일 공동체를 완성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운동, 즉 바람일 불체의 불광 운동을 통해서 이 사회의 생명의 가치, 안전의 가치, 우리 가치의식을 바꿔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우리 헌법사에 처음 일어나는 일로서의 정당을 해산하는, 이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후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초유의 사태가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파장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양당제라고 하는 일당 독재가 아닌 당이 두 당 이상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 정치가 진행되는 그러한 국가, 민주국가에서 정당을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물론 그 당이 적든 크든 상관없이 이 사태는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흠이 될지 뭐가 될지는 앞으로 미래에 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사고가 있기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지금이 우리가 국민소득의 2만 불 이상입니다. 내년이면 3만 불 시대로 진입한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다. 저희들이 몇천 불 시대, 만 불 시대, 2만 불 시대,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2만 불 이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3만 불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만 불 시대이지만 아주 경제 규모가 세계의 7위라고 그럽니다. 3만, 30, 50, 클럽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이라고 하는 나라는 7나라인가요? 7개 나라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7개 나라가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이라고 하는 나라가 7개 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7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경제 규모나 국민소득이나 이러한 것들이 세계의 7위이면서도 풍요롭게 살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이 유엔 사무총장인 그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부족하고, 자신의 것은 몇 배로 많아졌지만 소중한 가치는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잃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의 삶의 의미를 담는 법은 상실했다. 달나라에 갔다 왔지만 길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갔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청정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됐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이것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송년사로 했던 것입니다. 작년인가 아마 지나간 해에 송년사로 해서 아주 유명하게 회자됐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국민소득 3만 불이라고 하는데 3만 불이라고 하지만 2만 불 때보다도 더 3만 불 시대 우리의 국민의 고통은 더 증가되고 있다 그럽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원인이 뭐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그 원인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앞서서 불체의 불광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또한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은 올해 우리는 불광은 40주년 기념 행사를 무리 없이 원만히 잘 회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제2불광운동을 준비를 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법당은 커졌지만 법당은 빈 데가 많다. 지금 저쪽에도 비어있고 이쪽에도 다 비어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다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법당과 주차장과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크게 지어놓고 뭘 하자고 우리들은 그렇게 열심히 10년간 했었던가. 지금에 와가지고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게 무엇 때문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주인 나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만 치부하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반성을 해봐야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이 없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다 이 법회에 참석을 해서 훌륭한 법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해에는 꼭 이것부터 1차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각자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합신과 화합으로 제2불광운동을 시작하는 그러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만불전 불단 공사를 완성을 하고 만불조성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한 분 한 분 모시는 그러한 새해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불광운동이 이 법당을 가득 메우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불광운동의 첫 번째 사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법회에 한 분 더 손잡고 모시고 오기, 이러한 운동을 하든지 이런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새해에는 우리 법등 구법회의 임원들이 법등 가족들을 총 동원시켜서 법회에 참여하도록 어떠한 법회든지 열기가 있는 그러한 법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새해에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보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모니라는 주제로 여러 아무런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꾸리고 연습을 하여 대회에 나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낸 과정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면서 오랫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합창의 모습에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는 합창단이 화합에 대한 사람들이 목마름을 잠시나마 적셔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합창단을 만들고 그 합창단이 이제 합창대회에 나가가지고 최고의 1등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1등도 기쁘지만 그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습시키는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 합창단에 가서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 어려운 과정이죠. 우리가 올해 보현 행원송을 공연을 훌륭하게 마쳤습니다만은 보현 행원송 공연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부터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끝나고 바로부터 있죠. 연습에 했죠. 그 전부터서도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엄청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극장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세월호가 터지는 바람에 안전을 위한 그러한 점검과 그러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400명 합창단을 무대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극장마다 그 400명을 규제해서 200명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400명 이상 동원시켜놓고 다시 또 사람들을 그래서 탈락시켰다고 할까요? 그래서 200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나갔죠. 이 과정 속에서 마음먹고 합창을 해서 보현 행원송을 훌륭하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들어왔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불만도 많고 그랬죠. 이러한 과정도 겪고 이런 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합창의 연습 과정에서 바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연습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것들이 두 번이나 그런 극장의 문제 때문에 극장을 바꾸기도 하고 인연을 줄이기도 하고 불만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보현 행원송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속에서 아마 지금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불만의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들이 어려워도 불편스러워도 불만스러워도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보현 행원송을 성공리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모아서 연습을 해가지고 훌륭하게 보현 행원송을 공연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매우 감동입니다. 국립극장의 무대에서 보현 행원송을 아름답게 공연을 했던 그것도 감동이지만 이 과정에 제가 가끔 연습하는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계속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어나간다는 것, 이것이 성공의 가장 키다라고 합니다. 성공을 하려면 이처럼 합심과 하합, 이것이 이루어져야 어떤 단체도 훌륭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우리 원력도 이루어질 수 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서의 보현 행원송을 성공리에 공연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불광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떠한 일을 원력을 세웠으면 그것을 기어코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창단의 가장 모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기 무대에 앉아 계시는 합창단만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했던 보현 행원송 공연자들에게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수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뒤늦은 말씀입니다만은 합창단이 그 흰조골이 초록치마, 이게 이제 불광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죠. 어디 가든지 이제 불광 단체적으로 행동을 하면은 초록치마에 흰조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유난히 돋보이는데 거기에다가 분홍색 옷구름을 달고 나오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이죠? 저게 별로 돈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단복을 한번 합창단을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쇄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아이디어지만 저렇게 아이디어가 저기에 적용이 되고 표현이 됐을 때 합창단이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창단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법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조그만 아이디어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씩 이렇게 추가됐을 때 우리 법회는 거룩하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법회 운영이 훌륭하게 힘있게 잘 진행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아직까지 제가 모르지만 아주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단장님 아이디어인가요? 네, 우리 단장님 아이디어라고 그럽니다. 단장님이 책임성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합창단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일까, 이러한 고민을 하다 보니 저러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들 관심 있게 보면은 보입니다.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있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꼭 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서 원력을 세우고 기도를 하면은, 또 수행을 하면은 그 원력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가 제2불광운동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이 정말로 앞으로의 불광의 발전과 한국 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꼭 원력으로서 세우고 간절하게 원력을 세우고 원력이 간절하면은 실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원력이 간절하면 실천이 따르고 실천이 따르게 되면은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고 변화가 있게 되면은 반드시 완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수행과 기도의 원리는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합창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체의 소리에 모아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 혼자 큰 소리를 내면 전체의 조화가 깨져버리고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없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합창의 원리는 화합의 원리와 같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합하자, 합심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합창단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화합하고 합심과 화합을 해서 무엇 하자는 것이냐? 제2불광운동을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불광운동의 첫 번째의 자그마한 사업은
내년부터 이 법회 법당에 사람들이 빈자리가 없도록 하게 하자. 아로부터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상에 앉아있는 법사가 모든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는 손해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훌륭한 법문을 전제가 돼야 되겠죠. 저도 열심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를 할 거고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사를 모시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법문이 될 수 있도록 법사를 잘 선택을 해서 모시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합창곡이 선택했던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는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 자유롭고 평화로운 순수한 세계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합심이다. 합창은 각기 다른 목소리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화합은 각자의 마음을 모아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찍이 원효 스님은 여러 대립과 갈등을 화해하고 융합시키는 화쟁 사상을 주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삼국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일심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이루어내는 회통 사상이라고도 그러죠. 회통을 이루고 더 나아가 서로를 조화하고 화합시켜서 화해시키는 화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신라의 모든 국민들을 화쟁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의 마음을 모아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삼국을 통일시키는 이 정신적 기반이 바로 화쟁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합신과 화합은 하나의 국가도 통일시켜내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합심하고 화합하고 일심으로 마음을 모으면은 해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스님은 열반 종료에서 맹인과 코끼리의 비유를 드시면서 코끼리의 일부분만을 만져보고 코끼리를 설명한 맹인 모두가 옳다고 말씀하셨다. 맹인들이 모사가 부분적인 하지만 코끼리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원효 스님은 모두 틀렸다고 하셨다. 왜 그러냐? 코끼리 일부분만을 만지고 코끼리라고 합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둥그러운 호수와 같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과 같다.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벽과 같아. 이렇게 다 이제 맹인들이 코끼리를 부분적으로 만들고 자기 표현을 했겠죠? 그래,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벽과 같다. 그래서 그래, 맞다. 다리를 만진 사람이 코끼리가 기둥 같다. 맞다. 코를 만지고는 코끼리가 무슨 호수처럼 생겼다. 맞다. 다 틀린 말은 아니죠. 다 맞다 했어요. 그러나 코끼리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코끼리는 벽 같지도 않고 호수 같지도 않고 기둥 같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틀렸다. 다 틀렸다. 다 틀렸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고정관념, 이걸 다 버려라. 버려라. 내가 옳다. 왜 그러느냐.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 버려라. 다 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이거죠. 다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건 틀렸다. 벽이 아니다. 기둥이 아니다. 기둥 같지 않다. 코끼리는. 그리고 그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2불광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이 불광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관적 생각을 다 버리고 정말 불광운동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를 그걸 먼저 목적, 의식, 원력이 뭔지
그것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 원력, 이것에 맞춰서 나의 행보를 같이 해달라. 이것이 이제 화쟁입니다. 화쟁사상. 합심과 하합이는 것이죠. 이 힘이 모아져야 코끼리의 전체의 전반적인 모습을 잘 인식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모아져야 제2 불광운동이 성공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마음, 기도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까 좀 기도를 밀어넣지, 수행을 밀어넣지. 지금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뒤로 밀어넣고 제2차로 해야겠지. 기도와 수행을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도의 마음, 수행의 마음은 놓지 말라. 자기 화두는 일을 하면서도 화두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화두가 초지일관, 삼매, 오매이려 이렇게 진행이 돼야 화두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자기 머릿속에 늘 그 사업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사업의 생각이 머릿속, 마음 중심에 서 있어야 그 사업을 올바로 끌어나갈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속에 사업이 없고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하나만 가지고서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있을 때는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의 마장이나 번뇌가, 또 수행에 있어서의 번뇌가 있을 때는 그 번뇌와 마장,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맹인들의 묘사가 부분적인 하지만 코끼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오녀 스님은 모두 틀렸다고 하셨다. 어느 누구도 코끼리 전체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화합원류에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화합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들이 싸움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바로 화합과 합심이다. 합심이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소통해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화합과 합심을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바라밀국토, 바라밀 공동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결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불광 역시 제2 불광운동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는 제2 불광운동을 진행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불사는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불광 형제들의 노력과 지속적인 동참이 평창불사를 이루어냈고 40주년의 기념 보현 행원성의 행사를 이루어냈듯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작은 일에도 배려하는 화합된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두가 한 배를 탄 바라밀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2 불광운동을 추진할 때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불광 형제들이 적극적 동참과 바라밀 정진을 바랍니다. 아울러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부처님의 가호 아래 우리 원력의 원만의 각자의 원력의 원만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